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시가 인구 27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신도시에 집중되면서 신도시가 있는 동부권과 읍면 지역인 서부권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데요. 학생의 수도 서부권은 10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더 나은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도전합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양주시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신도시가 개발되고 아파트에 하나둘 입주를 시작하면서 2013년 2만 7천 명에서 지난해 2만 9천 명으로 2천여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부권과 서부권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동부권 학생 수가 1만 9천 명에서 5천여 명 늘어나는 동안 서부권 학생은 8천 명대에서 4천 명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더 좋은 교육 여건을 찾아 학생들이 도시와 다른 시군으로 떠나면서 양주 서부권 학교는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폐교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 양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학생이 지난해에만 전체의 7%인 1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시 지역은 학교 과대 감염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에 농어촌 지역은 학생들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주시가 교육발전특구에 도전합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학생들이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정되면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되고 정책을 추진할 때는 맞춤형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주시는 특구 지정을 통해 도농복합지역 현실에 맞춰 효과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얼마나 뚜렷한 목표와 차별화된 계획을 제시하느냐입니다. 이를 위해 양주시는 교육청, 대학 등과 함께 지역협력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맞춤형 정책과 전략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력한 늘봄학교 추진과 에듀테크를 통한 다양한 진로 진학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교육청, 지역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발전특구가 반드시 지정 운영되게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 신청은 다음 달 9일까지입니다. 양주시는 경기도교육청과 다음 달 1일 MOU를 체결하고 막바지 공모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포천쌀이 수출길에 오릅니다. 포천시는 23일 메가마트와 포천시 우수농식품 특별 판촉전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가산농협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포천쌀 미국 첫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는데요. 이번에 수출하는 물품은 청우식품을 비롯한 포천시 지역 7개 식품기업의 제품과 가산농협이 생산한 해솔촌 으뜸쌀 2.4톤입니다. 수출된 물품은 미국 애틀란타에 위치한 메가마트로 전달돼 판매될 예정입니다. 23일 오전 7시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30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안 세탁기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 YG와 네이버, 넥슨 등이 참여하는 실감형 영상 제작단지가 조성됩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YNCNS와 이런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YNCNS는 YG 엔터테인먼트, 네이버, 넥슨, 위지웍, NP 등 5개사가 설립한 법인입니다. 이들은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3만 2천 제곱미터의 실감형 디지털 미디어 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혜민 YNCNS 대표이사는 실감형 디지털 미디어 센터에 대해 단순 제작 시설이 아닌 아시아 최초로 연구개발센터와 인재 양성 기능을 갖춘 클러스터라며 콘텐츠를 보고 찾아오는 글로벌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가 영상산업과 관련 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실감형 디지털 미디어 센터 조성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18 폄훼 신문을 돌려 논란의 중심에 선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의장직 불신임한 처리가 허의장 본인의 거부로 불발됐습니다. 의원들은 상임위를 통해 본회의 날짜를 다시 잡고 해당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날 안건 중 하나가 허식 의장에 대한 불신임 건입니다. 하지만 허 의장은 자신의 불신임 안건을 거부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으며 왜곡되는 청에 근거한 7항, 8항 안건은 좀 더 수기 기관과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더 수렴한 후 상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며 본의장은 상정을 거부합니다. 특히 허 의장은 안건 자체가 위법이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단순한 요청에 의해 신문 교부 행위는 법령 위반도 아니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장에 대한 불신임한 상정은 지방자치법상 사회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불신임한 상정 자체가 위협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불신임의 건은 상정되지 않았고 산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 의장에 대한 의원들의 불신임한 표결과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 시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허 의장이 산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권한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회의 참석 인원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시의회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데다 소란도 없었습니다. 여야 시의원들은 다시 운영위 등을 열어 본회의 날짜를 새로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허 의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추진해 징계 여부까지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서울의 월간 주택 전세 거래량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주택 전세 거래량은 2만 3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주택 전세 거래량은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을 모두 합친 수치입니다. 부동산 R114는 12월은 계절적 비수기이기도 하고 전세값이 오르니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커져 전반적으로 주거 이동이 적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양육가정 외출을 돕는 엄마 아빠 택시를 올해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합니다. 엄마 아빠 택시는 대형 승합차 택시로 카시트는 물론 살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등이 비치돼 있는데요. 서울시는 아기 1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포인트로 지원하며 양육자는 앱으로 택시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엄마 아빠 택시는 지난해까지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됐으며 3만 5천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시가 4자 합의의 전제 조건인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이관을 본격화하기로 한 가운데 매립지 공사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노조, 수도권 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선결 조건 세부 이행 관련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는데요. 의견 수렴 결과는 관할권 이관으로 인한 지방공기업 설립 용역 추진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SL공사 노조는 반발하며 아무 권한도 없는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이 마치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만능 열쇠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정으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원한다면 대체 매립지 확보와 조성이 먼저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인천시의 일방적인 졸속 행정이 이어진다면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들과 장외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3개월간의 용역을 마친 뒤 주민공청회와 SL공사의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인천교통공사가 도입한 임금 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는 교통공사 퇴직 직원 22명이 임금 피크제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적게 받았다며 공사를 상대로 약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임금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임금 피크제를 전후해 근로 내용에 변동이 없었다며 임금 피크제 적용을 받는 연령층의 노동자들이 연령을 이유로 차등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액 약 3억 5천만 원을 지난 2020년 10월부터 항소심 판결일까지 연 5%, 판결일 다음 날부터 청구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공사는 2015년 9월부터 기존 만 60세까지 정년을 유지하되 58세부터 7%, 59세 12%, 60세 20% 등 차등 감액해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퇴직 직원들은 지난 2020년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의무 휴업일이 변경되면 대형마트의 단일 점포의 매출액이 기존 대비 4%가량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형마트 관련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대형마트 쪽은 이번 결정을 반기지만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휴일 의무 휴업은 골목 상권의 최소 안전망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대형마트 노동조합도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등을 이유로 평일 휴업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법이 개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4월 총선과 맞물려 법 개정 논의에 당장의 속도가 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문턱을 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퇴직 교원 또는 퇴직 경찰, 청소년 선도 보호 상담 활동 등의 유경력자로 위촉하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은 조사관 730여 명을 구성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 학교 전담 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 조사 자문을 요청하고 필요시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5%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사랑 상품권이 발행됩니다. 서울시는 설 연휴를 맞아 1,00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 상품권을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자치구별로 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성북구 등 13개 자치구는 30일에, 은평구와 양천구 등 12개 자치구는 31일에 살 수 있습니다. 구매는 서울페이 플러스, 티머니페이 등 5개 애플리케이션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서울사랑 상품권은 각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구매 이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사랑 상품권에 관심 있는 시민은 미리 서울페이 플러스 등 구매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상품권 발행 시간에 맞춰 회원가입이 집중되면 시스템 부하 등으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